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유병자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3가지 조건만 만족이 되면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간편 심사로 인해서 내게 중요한 보장 내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또 제대로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연령대별로 만성질환의 변화와 함께 가족력에 영향이 큰 성인병을 알아볼 겁니다. 이미 병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보험 고민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필요성과 보장 내용, 또 가입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짚어주시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보험 119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병자 보험을 위한 플랜을 준비했는데요. 유병자 말 그대로 병이 있다는 뜻이죠. 유병자는 지금 현재 병이 있거나 아니면 병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 보험 이력이 있어서 가입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병자 플랜의 가입 조건은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진, 추가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나 추가 검진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또는 입원 또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한 적이 있으신 분,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상 보험을 가입하기 굉장히 힘드셨는데요. 이런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플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하신 분들은 이 플랜과 거리가 좀 먼데요. 건강하신 분들도 이 담보가 괜찮다고 하면은 할증이 적용되지 않은 플랜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325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3개월 이내 추가 검진,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이 없다면 누구나 이 플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십니다. 일단 말기암 기항력자도 백혈병이 있어도 협신증이 있어도 신체 장애가 있더라도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가능하실 수 있으신데요. 혹시 지금 우리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보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힘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연령대별로 우리 통계를 보면은 보시면 40세 때부터 굉장히 성인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가 요즘 현대인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은 그래도 현대인들은 혈압이나 당뇨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도 굉장히 증가하는 편이죠. 딱 보셔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가족력이 영향이 많이 끼치세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이나 주위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많이 안 갖고 계신데, 가족 중에 당뇨나 혈압 또는 큰 수술이나 입원을 하셨던 분들은 그 자녀분들도 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현재 뭐 부모님들 중에 유전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 중에 당뇨나 혈압이 있다고 하면 한 30%의 확률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전부 다 혈압, 당뇨가 있으시다면은 4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형제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로 인한 합병증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당뇨로 인해서 뭐 족부절단이라든지 망막변성증, 심부정증,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고요.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족 중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다른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하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보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뇌혈관 관련해서 발생률을 보면은요, 뇌혈관 관련 질병 환자 중 10명 중에는 5명이 뇌경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명은 뇌졸중, 그리고 1명은 뇌출혈을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을 드실 때 꼭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 담보들로 이대성인병이 이루어져 있는데, 뇌졸중 진단이 있어야지만 이것들을 보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요즘 유병자 플랜들이 이제 뇌혈관만, 예전에는 뇌출혈만 보장을 많이 했지만은 요즘 뇌졸중들도 굉장히 많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질병에 대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뇌혈관은 고혈압 환자들한테, 관리가 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인데요. 뇌졸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질환들을 살펴보면은 고혈압이 가장 높죠.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 기타 질병들이 있을 텐데,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든가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 뇌졸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통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혈관이 있으면은 여기 혈관 중에서 혈관이 혈전이 쌓여서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꽈리를 틀어요. 이게 전문 용어 애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꽈리를 틀게 되면 요즘에는 간단한 시술로 여기다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조기 발견을 하면 굉장히 또 건강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미 발견됐을 때는 늦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 꽈리를 튼 부분이 터지게 된다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혈전이 쌓여서 막히게 된다면 뇌경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 수도관 같은 건데, 그 수도관이 터져버린다든가 막혀버리면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 한국 그 질병 분류 코드에서 나온 것인데요. 항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I60부터 66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지주막하출혈이라든지 내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뇌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질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동맥 폐색 협착, 그리고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대동맥 폐색 협착. 이게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 표인데요. 7차 개정 이후에 뭐 상기 이외로 분류표 등 질병에 포함한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서 추가로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뇌혈관 질환 담보가 있어요. 거기에는 I69까지 포함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선택하실 때는 보장폭이 넓은 그런 담보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플랜은 두 군데 회사가 좀 섞여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나 예시 이런 것들은 연령층이나 사람 남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 인기가 있는 그런 담보를 보면은요, 질병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나이 보시면 최대 80세까지도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75세부터 80세. 이게 담보를 보시면은 좀 크게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이 이제 보장의 특성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40세에서 65세, 66세에서 70세, 76세에서 80세, 그리고 40세 이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질병 수술이 기존의 이제 손해보험 특약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4대 질병에 대해서도 300만 원 추가, 그리고
암 수술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술비가 지원되는 그런 담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수술비 있게 해서 중복적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뇌출혈도 심근경색 시에 수술이 최고 730만 원까지, 그리고 암 수술도 430만 원까지. 그리고 34대 수술에는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백내장, 뭐 용종, 유방 섬유종, 뭐 수술, 그리고 기타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질병은 그냥 아프서 수술하면 모두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추가적인 특약들이 이제 추가로 보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또 어떤 회사에서는 입원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플랜들이 있죠. 아마 혈압이나 예전에 한 4, 5년 전, 6, 7년 전만 해도 혈압이 있으신 분들, 60세 이상의 분들은 사실 실손보험조차도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혈압 하나만 있다든가 당뇨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이 가능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은 입원비 플랜은 뭐냐면요, 실손 외에 요즘에 추가적으로 사실 병원비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질병이나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외적인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상급 종합병실, 상급 종합병실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1인실, 2인실이 될 수가 있고, 종합병원은 이제 3차 병원이죠. 땡땡 대학병원, 뭐 땡땡 종합병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2일만 입원하더라도 입원비를 최대 100만 원을 그냥 정액 보장을 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연 2회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들이 주로고요. 상급 종합병실에 중환자실 있죠. 중환자실에 하루만 입원하더라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들이 있는데 1년에 최대 400만 원 입원 시에 일시금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은 수술이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뭐 가정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례 예시인데요.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폐렴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의 사례인데요. 고혈압 당뇨 환자였어요. 제가 심한 고열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에 가서 폐렴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하고 일반 병실에 이틀 입원해서 총 3일밖에 입원을 안 했는데 보장이 가능한가요? 보장받는 금액을 보시면은 응급환자 내원 진료비, 뭐 응급실 담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종합 중환자실 100만 원, 상급 종합병실에 입원하게 되면은 최대 204만 원 정도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특약들은 1년 이후부터 100%를 보장을 하죠. 그 이전에는 50% 정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 일당이 좀, 지금 보험업계에서 보면 이번 일당을 뭐 일수별로 첫날부터 3만 원, 5만 원 또는 뭐 2만 원 이렇게 정액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수와 상관없이 그냥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종합 입원 최대는 연 2회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병원의 분류죠. 일반 의원급이고요. 뭐뭐 의원, 평균 베드가 30베드 이상 있는 30베드 이하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인 병원을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소견서를 가져가는 병원이 3차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일만 입원하셔도 이제 입원 일당이 최대 상급 중환자실에는 100만 원, 그리고 기타 중환자실에는 3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죠. 여기 뭐 보험료 예시 나와 있지만 60세 남자 기준으로 간편 정기 100만 원, 이런 특약에 대한 금액입니다. 정기보험이 100만 원 들었을 때 1680원. 60세 남자 기준으로 해도 1680원. 굉장히 좀 저렴하죠. 그리고 입원 플러스는 2천만 원. 이게 좀 비싸죠. 32,000원 정도 나가고, 수술 특약은 이 플랜에서 나온 수술은 생명보험의 1종에서 5종까지 시술 또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그 수술에 대한 그 비용을 보장하고 있는 보험이죠. 뭐 보험료 예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방송에 봤을 때 한 3만 원, 5만 원 한다고 하던데 실제 짜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플랜을 짜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추가적인 특약을 이제 추가했을 때는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겠지만 요 특약만 본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예시도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3만 원, 4만 원대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보여준 아까 34대 뭐 질병 수술 다른 거라 그거는 다른 회사의 A라는 회사의 플랜이고요. 방금처럼 이번 일당에 나오는 플랜들은 또 B라는 회사, 생명보험 회사에서 준비되어 있는 플랜들이지만 각각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70세, 60세들이 보험을 든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이 플랜 같은 경우는 거의 갱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년 갱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또는 20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이 플랜을 통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보험료는 한 20-30% 더 추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최근에 뭐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폐렴을 진단받았거나 폐의 일부가 뭐 절제했다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진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보험을 그때 준비하려고 많이 서두르시는데요. 그럴 때면 많이 늦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때 돼서 준비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런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험을 포기하셨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플랜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고 있고 각 회사별로도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들도 이런 플랜들을 뭐 나라 정책상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 중에 또는 형제 자매 중에 얘 좀 아픈데 가족들은 잘 알 수 있잖아요. 보험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은 이 플랜 한번 주의 깊게 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또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생기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보험 플랜 119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 방송 자주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네네. 네. 제가 CI 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CI 보험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료가 좀 적지 않아요. 네. 않고, 그래서 이게 보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 50대 후반이에요. 58이거든요. 아, 58세 되셨고요. 네,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먼저 확인해봤는데 어떤 보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2016년도에 가입한 동부생명의 유니버설 CI 종신보험, 이 보험이 한 달에 한 28만 원 돈을 납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예, 지금 부담스러운데 보니까요. 이게 예. 또 갱신되는 것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또 갱신도 얼마가 될지 짐작할 수가 없어서요. 아, 그러세요. 2009년도에 보험을 하나 또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 예, 예. 그게 우리 실비하고 섞어졌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실비가 포함이 돼 있네요. 네네. 혹시 지금 걱정되는 질병 혹시 있으신가요? 가족력이라든지. 네, 가족력은 좀 있어요. 암, 어떤 암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대장 쪽, 직장, 대장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암 쪽으로는 진단비가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건지도 함께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8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보험료가. 보장받기도 까다롭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고요. 가입하고 계신 메리츠화재 보험은 실손보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두 가지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예, 예. 저는 그 메리츠화재 거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메리츠화재는 2009년 1월에 가입을 하신 걸로 나오고 있으세요. 맞으시죠? 네. 예, 예, 맞아요. 예, 보험료도 저렴하시고요. 네, 51,500원 예. 정도거든요. 예. 이 보험은 네.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 예. 예, 왜 그러시냐면, 네. 예, 이거 2009년 그 8월부터는 보험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보면, 네. 이 안에는 입원하시게 되면, 질병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비는 1억 원. 그 다음에 통원은 이제 30만 원. 네. 이게 이제 자기 부담금이 이제 입원은 없고요. 네. 통원하시게 되면 5천 원밖에 없으신 보험이세요. 아. 지금은 이제 뭐 찾으려 찾을 수도 없는 보험이시고요. 예, 여기도 제일 좋은 게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상해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또. 아, 예, 1,000만 한돈에서 다 쓸 수가 있으신 거고요. 예. 이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지금은 교통사고가 나면 만약에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병원비 물어주잖아요. 예.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실비에서는 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병원비가 뭐 100만 원 나왔다. 그럼 이 네. 상해 의료비에서 50%인 50만 원 받을 수가 있으세요. 상당히 좋은 담보이시기 때문에 예. 이 보험은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 어느 누가 와서 뭐 지금 보험으로 갈아타라라고 해도 절대로 갈아타시면 안 되십니다. 예. 사실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예. 많이 듣고 계세요? 막 갈아타라고요. 아,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아, 예.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시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건 29만 원 돈 나가시는 이제 CI 종신보험을 갖고 계세요. 네. 이 CI에 대해서 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CI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 CI는 중대한 질병에 이제 뭐 한 가지만 드리는 겁니다. 아, 네. 뭐 뇌 질환, 뭐 심장 질환 뭐 등 해갖고 한 가지만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 안에 보니까 이제 그 주계약이 5천만 원 있으세요. 예. 5천만 원에서 중대한 암이든 뭐 중대한 뇌질환이든 중대한 뭐 심장질환이든 걸리셨을 때 거의 80%에 먼저 4천만 원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CI 종신은 암도 중대한이기 때문에 일반암 그냥 조그만 암 있죠? 네. 예, 암 초기 그런 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암도 1.2mm 이상 그리고 뇌 질환이나 뭐 심장 질환도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돼야지만 드리는 보험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병원 가셔서
그 건강검진 받으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주기 때문에 네. 조금 빨리 그 진단을 받으시는 추세세요. 그래서 CIA 이 보험 갖고 그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요즘 추세인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58세시라고 하셨어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 30만 원 돈을 이제 납입 기간도 20년 납입이신데요. 네. 78세까지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불입을 하신다는 것도 좀 힘드신 거고. 네, 네. 이거를 혹시 연금으로 돌리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가입을 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그 가입 당시에 이거 연금으로 뭐 전환됩니다라고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죠? 네,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네. 설명을 요 한것 같아요. 보험은 그 연금으로 전환이 되셔도 그 연금 전환하실 때 78세 이후에 뭐 80세던가 그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연금 전환이 되시기 때문에 거의 원금도 못 찾으실 확률이 많으십니다. 그거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네. 안에 또 3년 갱신짜리가 좀 있으세요. 수술 특약하고 입원 특약이 네.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네, 네. 그 약간의 이제 그 58세시기 때문에 네. 20년이나 100세 만기 보험도 괜찮지만 2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도 있으세요. 손해보험 쪽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시기 때문에 3대 진단비, 암이나 뭐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3대 진단비 넣으셔도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실 것 같으시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님. 네. 지금 이성열 전문가께서는 메리츠 화재는 꼭 유지를 하고 또 동부생명의 CI 종신보험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숙희 전문가도 동의를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건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지금 2016년도에 이렇게 가입을 하신 그 CI는 혹시 뭐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셨나요? 네. 지금 앞전에 저희 그 이성열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리츠는 정말 꼼꼼하게 잘 가입을 하신 건 맞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가입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보장 범위, 뭐 보장 조건이 너무 좋고, 그리고 상해 의료 실패는 다 없어졌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으신 거고요. CI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목적으로 일단 준비를 하셨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입을 하실 때 그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보상을 보기 위한 부분, 안 그러면 내가 종신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 안 그러면 종신도 하고 또 보장도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그 부분으로 그냥 단지 지인분이 계시니까 보험도 필요하고 해서 가입을 하신 건지 먼저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이제 보장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그렇다면 하니까. 네. 네네. 그렇다면 사실 뭐 지금 50대 후반이시면 실질적으로 이 보험료를 계속 갱신으로 납입하시긴다라면 지금 현재 28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부분을 보신다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보험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때는 네, 좀 했었는데 생각할수록 보험료가 되게 부담이 온 거예요. 네. 일단 나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갱신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그렇다라면 보장의 부분도 조금 보장의 그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만 받으면 진단비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수술비는 수술만 하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입원비는 입원만 하면 입원 일당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CI는 중대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관상에 내가 장애라든지 이런 수술 그 규정이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분이 조금 좁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보험료에서 조금 더 보험료를 낮춰서라도 충분한 보장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이 같으세요? 네. 예, 최종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2008년도였나요? 그때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꼭 해지하지 마시고 들고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보험 고민 또 해결해볼 텐데요. 4477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개인연금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숙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세요. 아, 네. 네, 맞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을 지금 직업의 1순위가 이유가 연금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직업 중에 1순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가입돼 있으시고 그리고 물론 국민연금 가입돼 계시고 그렇다라면 연금이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정년퇴직을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정년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시점으로 그 부부가 배우자님이 직장이 없으시고 일반 전업주부시라면 두 분이 같이 연금에 대한 활용도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공무원 연금하고 그 국민연금하고 이 두 부분을 하기에는 사실 연금 수령액은 부족하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면 저는 개인연금을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화폐 가치도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두 분이 같이 노후를 준비한다라면 개인연금 또한 준비를 하시면 좋은 연금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유가 있다면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여기에 더해서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셨거든요. 이성일 전문가님. 예.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연금까지 준비하시기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네. 공무원이시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은 매년 연금 타셔서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공무원 연금도 같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모든 분들이 요새 이제 공무원이 되기가 이제 1순위인데 그렇지만 개인연금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노후를 좀 더 편하게 살자는 거 하는 거죠. 노후를.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월급도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약간 단돈 몇십만 원에서 쪼개서 개인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노후에 좀 더 많이 편해질 수가 있으십니다. 네, 아마 여유가 있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447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봐드렸고요. 문자 또 볼게요. 6334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은 없지만 4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도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앞서서 강의를 좀 들려드렸었는데요. 이성일 전문가님. 예. 안타깝지만 1년만 좀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5년 안에 암이 걸리신 이력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데 지금 딱 4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만 기다리시게 되면 유병자 보험 다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조금 이제 안타깝지만 1년만 기다리시다가 그 후에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예, 이숙희 전문가님, 이분을 위해서 팁 하나만 주시겠어요? 유병자 플랜의 가장 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325예요. 325. 3개월 이내에 내가 진단받은 부분 없으시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상해든 질병이든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이내 암에 대해서 진단만 안 받으시면 이 조건에만 해당이 되시면 어떠한 질병에서도 가입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은 해당이 되시든 가입은 안 되시지만 유병자 플랜 자체가 물론 갱신 자체가 또 1년, 2년 단기 갱신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가입 가능하시고 혈압, 당뇨 다 있으셔도 가입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만성질환은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지 다른 부분 입원 수술하신 부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병자 플랜을 이용하신다라면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맞춤 설계 가능하시니까요. 가입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신 건데 어떤 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제가 보험을 지금 3개 가지고 있는데, 네. 하나는 갱신형이 또 있고, 하나는 만기가 조금 짧은 것 같고, 그리고 네네. 하나는 제가 그닥 종신이 필요하진 않은데 종신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종신보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말씀은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원해서 가입한 건 아니신 건가요?
글쎄 그 당시에는 네. 뭐 이런 게 좀 좋다고 해서 네 변액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권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그렇게 저한테 이게 필요한 건가 고민이 조금 되네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이시고 미혼이라고 하셨다고요. 네네네. 예. 결혼. 네. 가입한 보험을 좀 봤습니다. 그래도 2008년부터 가입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네. 예,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건가요? 보험료는 뭐 여기서 조금 줄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세요. 보상은 조금 다들 약하다고 해서 네. 예. 예, 저희 좀 살았을 확인, 때 보장받는 게 조금 네. 예, 알겠습니다. 보험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2008년도에 우체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네. 이게 보험기간이 70세 만기로 좀 짧네요. 네, 네, 네. 네. 2009년도에 미래에셋생명의 유니버셜 변액보험 있으시고, 네, 이게 네, 정신이에요. 예, 이것도 부분적으로 특약이 갱신이시고요. 또 2011년도에 동부아재에서 실손보험을 이렇게 따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예, 총 3건 맞으시죠? 네. 예, 저희 전문가 연결 바로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네. 예, 저희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3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 잘못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내 몸에 꼭 맞는 건지 알고 싶다라고 주셨고요. 정말 좋은 시점에 이렇게 리모델링 문의를 하신 건데요. 저희 이숙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올해 지금 가입하신 지 좀 오래됐는데 그 보험이 어떤 보장의 내용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거고, 그리고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문의를 주셨잖아요. 네네. 네네. 지금 총 3건에 가입돼 계시는데 20만 원 조금 넘게 가입돼 계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아직 결혼을 안 하시는데 보험료가 적게 나가는 편은 아니세요. 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의 수치를 따지면은 내 소득의 이제 몇 프로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중에 결혼하면 또 배우자님 가족분까지 하면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일단 동부아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하게 이렇게 이 정도 보험료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이 가입돼 계신가 그대로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체국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칩스에 보장 기간이 좀 짧은 부분이 많았었어요. 네네. 네네. 네, 이게- 그래서 보장 기간이 조금 짧지만 그 안에 또 보장 내용을 보면은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 시점까지 다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알차게 보장이 돼 계시고, 또 납입 기간이 뭐 네. 크게 대부분 20년인데 15년으로 보장 기간 짧은 만큼 또 납입 기간도 조금 납입 기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짧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미래에셋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 종신보험이 있고 변액 종신이 있고 CI 종신이 있고 그리고 유니버셜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종신보험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입출금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 중도 인출 그냥 가능하시면서, 또 혹시 만일에 시청자님이 힘드시면 보험료 내기 좀 부담스러울 땐 보험료 안 내시고도 보장을 볼 수 있는 그 기능까지 갖고 있는 게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시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 아직 결혼도 안 하시니까 사망보험에 대한 큰 부분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니버셜 변액 종신보험의 큰 장점은 사실 제가 보장 내용을 보니까 다른 보장은 없으세요. 거의 사망 위주로만 돼 네, 계시고 사망밖에 없으신데. 없어요. 네,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여기 수술 보장이 사실은 조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수술 보장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눠 있는 부분 중에서 사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이때는 조금 넓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치아 같은 경우에 뭐 임플란트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임플란트를 하면은 여기 치골 이식 수술이 해가지고 2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보장받는 횟수 제한 없이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보험료 자체가 조금 많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꼭 치아 자체가 건강하시다라면 이 부분을 좀 제가 정지하시라고. 뭐 치아가 네. 치아가는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요? 네네. 그렇더라면 보험이라는 건 항상 해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정기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내 몸을 체크해 보시고 정리하시는 리모델링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체국하고 동부 실손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왜냐면은 이게 2009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뭐 감액 완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직 안 되세요. 왜냐하면 10년 이상이 넘어가야지만 그 제도가 또 되고 그리고 네네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감액 완납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아는 변액 종신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유니버셜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조금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아직 미혼 이슈가니까 보장성 보험으로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조금 훨씬 더 줄어들으시니까 실질적으로 뭐 9만 원 정도 보험료를 기존에 납입이 되시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그 한 뭐 7, 8만 원 정도 선으로 해가지고 일반 진단비만 딱 넣으시고 지금 수술 보장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만성 질환이라든지 여성 질환이 많이 생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보장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셔가지고 준비만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보다는 조금 더 훨씬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시고 납입 기간은 뭐 20년이고 그리고 갱신 자체는 없이 보장은 100세까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거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보장은 조금 더 튼튼하게 되는데, 단점은 하나 있는 게, 지금 그 유니버셜을 뭐, 연금 전환할 수 있는 제도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장성은 연금에 대한 전환 제도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줄어드는 부분은, 뭐, 노후의 연금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종신 사망에 대한 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 사망밖에 없으니까 보장을 조금 탄탄하게 바꿔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험료는 한 뭐 아직까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한 7, 8만 정도면 진단비 3천만 원까지 다 해가지고 갱신 없이 넣으시고 그렇게 간편 건강보험이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렴한 보험료로 환급률은 낮지만 그 부분은 수술 부분만 플러스해서 하신다라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은 사실 보장성 보험의 원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셨어요. 미래에셋 생명의 유니버셜 보험 있잖아요. 네네네. 변액이라서 제가 맨날 봤는데 수익은 아직까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도 1,000만 원 넘게 납입을 하셔서 좀 아깝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성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약간 좀 틀린데요. 다른 의견이신가요? 좀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이스크 전문가가 워낙에 말씀을 잘해주셔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닌 거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동부화재 실손보험하고 우체국 건강보험은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겠죠. 요거는. 그 우체국 건강보험이 만기가 70세 만기이기 때문에 보장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100세 정도까지는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혼이라고 하셨잖아요. 결혼을 하실 생각은 있으시죠?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하지는. 거기에서 이제 답이 좀 달라지는데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가지신다면 당연히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어떤 보장을 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 성인 될 때 혹시나 뭐 불의 사고로 뭐 사고로 당해서 사고 당하는가 하게 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저는 자녀가 최하 25살까지는 부모가 사망보험금은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사망보험금 없으신다면 지금 8년을 납입을 하셨거든요. 결혼을 이제 12년만 더 납입을 하시면 이게 만기가 되십니다. 만기가 되시고 결혼하셔서 자녀가 이제 자녀를 낳으시게 되면 애가 계속 돈은 다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변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해지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손해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변액은 계속 20년, 30년, 40년 가져가시게 되면 지금 내가 젊으시기 때문에 내신 돈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 근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예, 변액이 변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네. 예, 뭐 더 가져갔는데도 손해를 볼 수가 있으신 거고 이득을 볼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 결혼을 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망보험금 필요하시고요. 결혼을 당장 안 할 거면 좀 달라지는 거고요. 예, 결혼을 만약에 안 하실 거면 네. 이 보험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지금 단 얼마가 손해가 보십니다. 당연히 손해를 네. 보시지만 네. 정리하시고 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결혼하실 거면 이 보험도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술비 자체가 워낙 좋은 보험이세요. 이 보험 자체가. 네. 네. 예, 손해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것도 여기서 해줍니다. 근데 단 치아 때문에 이 보험을 들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수술비 자체가 저 보장이 좀 잘 돼 있는 보험이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결혼을 하실 거면 가져가시고 결혼 안 하실 거면 정리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어쨌든 저에 대한 보장은 좀 작으니까 그거는 보완을 하는 게 맞네요. 예, 그건 당연하세요. 좀 보장이 좀 부족하세요. 암 진단금이든 뇌졸중 진단금이든 3대 진단금이 좀 네, 부족하시기 때문에 밖에 없어서 그게 제일 큰. 예, 맞으세요. 네, 네. 그래서 보장은 네. 하나 더 추가로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가 아닌 손해보험사로 네. 추가로 네. 하나 더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게 정답이십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네네.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네. 다음 분들 또 대기하고 계셔서 네. 상담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거고요. 2863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5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고 암보험에서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암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이성일 전문가님. 네. 예. 예, 가능하신가요? 당연히 가능하시죠. 오늘 이제 방송해드린 유병자 보험 있잖아요. 네. 예, 5년이 지나셨으면 당연히 암 진단금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요즘 뇌졸중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보험사가 좀 몇 군데 생기셨어요. 네. 예, 뇌졸중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가입 가능하시고 또 좋은 건 수술비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번 일당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험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A란 보험사, B란 보험사, C란 보험사 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 똑같은 담보에 똑같은 조건이면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저렴한 보험사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예, 그래도 암보험이 준비가 되신 상태였기 때문에 암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숙희 전문가님, 아직까지 혹시 암보험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암이라는 거 우리가 어느 누구든 내가 암에 대해서 해당이 되거나 내가 아플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보험을 가입 안 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없겠죠. 거예요. 그죠? 예. 회사마다 다 각각 한도를 다 가입하고 싶은 마음일 건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단순히 보험만 보시지 마시고요. 내 소득을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재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에 총 수입에 대해서 모든 걸 적금으로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지를 하고 내가 그 비용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의 10%에서 15%만 내가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돼 있다라면 그 나머지 돈들은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꼭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신다라면 내가 지금 혹시라도 조금 필요한 시점을 해서 갱신보험료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여유롭다라면 내가 앞으로 계속 보험료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그 기간까지만 내고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는 그냥 보장만 받을 수 있는 비갱신으로 해서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전문가분한테 물어보시고 그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께서 이렇게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0273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척추와 관련한 진료 기록이 있으면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보장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실질적으로 죄송스럽지만 보상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척추측만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장은 안 되시죠. 왜냐하면은 병원에 계속 진료받고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진료받은 부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면 보험회사는 5년 이내에 보상권 내가 병원 간 이력에 대해서는 7일 이상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내용은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고지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장이 정기간 부담으로 걸리시는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자식으로 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라든지 그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어깨 쪽으로 척추에 관한 질병이 굉장히 보험금 지급률이 높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면 그 부분에 정기 부담보를 해가지고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입을 하시고 치료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안 받으시고 5년 동안 병원 간 여력이 없으시다라면 이분은 그 이후부터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에 보면은 그 부분이 예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그 약관상에 5년 동안 내가 같은 질병으로 병원 내력이 없다라면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기간 부담보지만 차후를 보신다라면 또 보상이 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병원 간 적이 없다라면 5년 동안 그러면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보험을 준비 안 하신 거는 아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성열 전문가님, 허리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예. 네. 예, 이분은 뭐 보험은 상해보험 쪽은 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허리 네. 부담보험은 당연히 잡히시는 거고요. 네. 이스키 전문가가 워낙 얘기를 잘해줘서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이 허리 아프신 분, 척추측만증이라 해서 허리만 부담보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경추부터 요추까지 다 잡히는 겁니다. 예. 예, 이 디스크 쪽은 다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5년 동안 이 허리 아프셨던 분들, 목 아프셨던 분들 5년 동안 그러니까 물리치료 한 번이라도 안 받으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정기간 부담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5년 있다가 5년 동안 참았다가 예. 5년 이거 보장을 받아야지 하셔서 아파도 병원 안 가시게 되면 더 큰 병 만드시기 때문에 그냥 부담보 잡혀도 그냥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진단비 보험은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 후유장애 그 보험도 예. 가입 가능한가요? 후유장애가 질병 후유장애 뭐 상해 후유장애가 두 가지 다 나눠지죠. 네. 이 후유장애는 가입은 가능하신데 되게 금액이 적으세요. 뭐 보험사마다 틀리지만 네. 100만 원 아니면 뭐 많아봤자 1000만 원, 뭐 교통상해 같은 경우는 뭐 1억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겠지만 좀 후유장애는 좀 많이 좀 적으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보험과 관련된 고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